안녕하세요. 하락에만 오는 남자 존버 전략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 포트폴리오 기준 비트코인이 사실 제일 많아서 더 이상 매수를 안 하려 했는데 내려온 김에 조금 더 샀습니다. 매수 평단가를 보니까 81,500불 근처에서 주었네요. 앞으로 음봉이 아주 싸가지가 없게 나올 때마다 무한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각설하고 오늘은 금요일부터 시작된 크립토 트위터에서 가장 뜨거운 드라마인 바로 JP 모건과 비트코인 진영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뭐 한 종목이 빠졌다, 은행이 나쁜 짓을 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십억 달러짜리 인덱스 자금, MSCI, 나스닥 같은 글로벌 지수의 룰 변경 가능성과 거기에 트럼프 가문, JP 모건이라는 정치, 금융 서사까지 엮여 있는 꽤 큰 그림의 이슈입니다. 오늘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각 플레이어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시작 지점부터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은 고점 트라이를 해도 올리는 게 시원치 않아 보이고 10월 11일 이후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레버리지 베타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같이 박살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올린 10월 11일 바이낸스 사태 또한 의심일 뿐이지 딱히 이거다 하는 명확한 악재 뉴스는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매크로 이슈가 제일 크긴 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빠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멘붕이 옵니다. 이거 왜 빠지는 거야? 누가 던지는 거야? 그 와중에 크립토 쪽에서 유명한 렌 노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이번 비트코인과 MSTR의 하락이 지금의 스트래티지가 MSCI나 나스닥 같은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불씨가 돼서 크립토 트위터 전체가 인덱스에서 잘린다고 하면서 술렁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자료, 주장, 의혹, 서사가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이제 첫 번째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해요. 바로 JP 모건 리서치 팀인데요. JP 모건이 낸 리포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MSCI가 26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어떤 룰을 도입할 수 있냐면 자산 50% 이상을 비트코인, 크립토로 들고 있는 기업은 주요 인덱스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나스닥 100, MSCI USA, MSCI 월드 같은 무게감 있는 인덱스에 포함이 돼 있고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만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JP 모건이 계산한 바로는 MSCI에서만 잘려도 한 수십억 달러, 다른 인덱스 제공사들까지 따라하면 최대 80억 달러대 규모의 강제 매도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라고 리포트에서 핵심 메시지로 얘기했습니다. JP모건의 프레임은 되게 단순해요. 이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라기보단 사실상 비트코인 펀드처럼 보이는 구조다. 그래서 인덱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룰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통 금융 쪽의 논리인 거죠. 자, 여기서 벌써 시선이 갈립니다. 전통 금융 쪽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죠. 인덱스 룰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리스크를 숫자로 계산해서 고객한테 알려주는 건 리서치 팀의 당연한 역할이다. 반대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이거 모건이 일부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인덱스에서 쫓아내려고 대형 퍼드를 깐 거 아니냐? 이거 공격 아니냐? 라면서요. 이 두 관점은 뒤로 갈수록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JP 모건의 리포트가 이 전쟁의 첫 번째 공식 포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을 더 붙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엠퍼리 디지털, 이 회사가 뭐라고 올리냐면요. JP 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진 요건을 기존 50%에서 95%까지 올렸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이 한 줄이 그대로
JP모건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가격으로 박살내려고 마진 폭탄을 터뜨렸다. 이 서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마진 요건이 뭔지 아주 쉽게 짚고 갈게요. 마진 50%가 어떤 의미냐면 100만 원어치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사고 싶다. 그러면 내 돈 50만 원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빌려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95%로 올려버린다? 그럼 난 이제 100만 원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95만 원까지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레버리지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지 못하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 마진 요건을 상향하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축소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쇄 청산이 일어나게 되고 가격 폭락이 더 세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엠퍼리 디지털과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주장하는 JP 모건의 공격 시나리오의 골자예요. 다만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마진 상향이 있었다라는 주장 자체는 있는데 이게 JP 모건의 공식 자료로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된 거는 없죠. 그리고 마진 요건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위험 관리 차원으로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포인트는 마진 요건이 진짜 올라갔다면 그게 공격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내부 리스크의 관리였는지 의도까지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정도 선에서 보는 게 조금은 냉정한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가 갑자기 더 거대해지기 시작해요. 호들 메릴랜드라는 계정이 긴 스레드를 하나 올립니다.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옛 질서, 그리고 새 질서의 통화 전쟁이다. 여기서 말하는 옛 질서는 뭐 연준, 모건, 월가 이런 레거시 금융 시스템이고 새 질서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시스템이겠죠. 이 서사에 따르면 모건은 연준 시스템의 핵심 허브고 트럼프 측은 여기에 균열을 내고 싶어 하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는 이 둘을 잇는 상징적인 전장에 서 있다. 그러니까 호들 메릴랜드 서사 버전으로 보자면 MSCI 룰 변경, 모건의 리포트, 마진 상향 이 모든 건 사실상 옛 질서가 새 질서의 상징을 공격하는 과정이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팩트에 해석이 더해지고 상상력이 섞인 매우 큰 서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서사가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감정에는 굉장히 잘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에 맞서 싸운다. 은행가 vs 비트코이너. 이 구조가 사람들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죠. 여기에 또 하나 서사에 기름을 붓는 요소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트럼프 가문과 은행들 사이의 갈등이에요. 에릭 트럼프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모건과 BOA 같은 대형 은행들이 트럼프 관련 계좌 수백 개를 일방적으로 닫았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가 섞인 무기화된 은행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트럼프 측에서 비트코인, 크립토 쪽으로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죠. 이게 호들 메릴랜드의 서사와 그대로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 뒤에 에릭 트럼프가 일전에 JP 모건이 우리 가문의 사업들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시금 퍼지기 시작했죠. 정리하면 기존 은행이 트럼프 가문을 잘랐다. 트럼프 측은 디지털 자산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가 통화 전쟁의 전선이 된다. 팩트 차원에서는 계좌 해지, 분쟁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었고 그걸 통화 전쟁의 일부라고 볼지 말지는 정치 성향이나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나뉘는 편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투자 심리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vs JP 모건, 은행 시스템에서 쫓겨난 쪽 vs 비트코인 이 구도는 우리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엄청나게 매력적인 이야기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JP 모건 보이콧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 애덤 리빙스톤이 입을 엽니다. JP 모건을 보이콧하자. 그리고 여기에 이전부터 나오던
앱스타인 연루 의혹 거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 사람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앱스타인 뱅커였던 모건이 이제는 비트코인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은행과는 거래를 끊어라. 완전히 도덕 감정을 이빠이 넣은 프레임이죠. 그 다음 유명한 부동산 투자자이자 비트코인 인플루언서 그랜 카돈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모건과 카드 관련 문제로 2천만 달러짜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고, 이번 사태 이후에는 아예 난 JP 모건에서 2천만 달러를 뺐다. 더는 이 은행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건 숫자보다도 상징성이 큰 행동이에요. 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로 계좌에서 돈 빼고 있다. 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트맥시 대표 선수 중에 한 명, 맥스 카이저. 예전에 크래시 JP 모건 바이 실버라는 유명한 캠페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이걸 살짝 바꿔서 크래시 JP 모건 바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앤 비트코인 이 구호를 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진영의 전투 구호처럼 약간 쓰이고 있어요. 모건을 박살내고 싶으면 은행 계좌를 줄이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인 거죠. 자, 이제 당사자,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이자 얼굴인 마이클 세일러가 등장합니다. 세일러는 이런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펀드가 아니다. 펀드도 아니고 트러스트도 아니고 단순 지주회사도 아니다. 우리는 실제 매출 5억 달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비트코인을 생산적 자본으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트레저리 전략을 가진 운영회사다. 또 하나 강조하는 포인트가 올해에만 여러 형태의 비트코인 담보 디지털 증권을 총 수십억 달러 규모로 발행했다는 점이에요. 즉, 우리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들고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담보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시장 상품을 만드는 혁신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라는 루머에 대해서는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세일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MSCI가 우리를 인덱스에서 뺀다? 이건 단순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하나를 자른다는 뜻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본업 위에 얹은 새로운 기업 구조 자체를 인덱스 세계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죠. 여기까지 이미 크립토 트위터에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얘기들이 돌아다닙니다. JP 모건이 인덱스 발표 직전에 MSTR 포지션의 25%를 던졌다. 모건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엄청난 숏을 잡아놓고 마진 상향, 리포트, 언론 플레이로 시장을 찍어 누르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의 상당수는 공개 데이터로 깔끔하게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팩트인 것들. 모건 리서치는 실제로 존재하고 거기서 26년 1월 15일 MSCI의 룰 변경 가능성 28억에서 맥시멈 80억 달러대 패시브 아웃플로우를 추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석, 추정인 것들, 마진 요건 조정이 있었는지 어느 수준까지였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모건이 숏 포지션을 구조적으로 크게 들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 모건, MSCI에 어떤 보이지 않는 정치적 딜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추정과 서사의 영역이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서사를 믿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이 서사를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시장 가격과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좀 차분하게 구조적인 리스크만 볼게요. 가장 핵심 리스크는 인덱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죠. MSTR은 지금 나스닥 100, MSCI, USA, 월드 등에 들어가 있고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 패시브 펀드에는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MSCI가 비트코인 비중 50% 넘는 회사는 주요 인덱스에서 제외 이런 룰을 확정하고 또 다른 인덱스 회사들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인덱스 추종 ETF들은 규정상 그 종목을 자동으로 팔아야 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룰이에요. 한 번에 대량 매도가 나오면 유동성이 줄어들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메시지 효과도 커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재무 구조에 깊게 넣은 회사를 메인 인덱스에 넣지 않겠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우리도
MSTR처럼 비트코인을 왕창 사둘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 전통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적인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자, 이제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우리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시각만 정리해 볼게요. 시각 A, 옛 질서의 방어전, JP모건의 의도적인 공격이다. 이 프레임은 이런 그림이에요. 연준, 모건, 월가 같은 옛 질서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 질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MSTR,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는 이 둘을 잇는 상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MSCI 룰 변경, 모건 리포트, 마진 상향 이런 것들이 다 새 질서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방어전이다. 이에 대한 비트코인 진영의 답은 모건 계좌를 줄이고 MSTR과 비트코인을 사서 숏을 태워버리자. 게임스탑 2.0을 만들자. 이쪽이 비트코이너들에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강합니다. 시각 B, 위험 관리, 규정 정비, 과한서사 덫을. 이쪽은 조금 더 차가운 그리고 현실적인 시각이에요. MSCI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변동성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 회사를 광범위한 인덱스 안에 넣는 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JP 모건과 리서치 팀은 MSCI 룰 변경 가능성과 패시브 자금 아웃플로우 규모를 숫자로 계산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리서치 업무다. 마진 상향은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 브로커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 조치일 수 있다. 그 위에 정치, 통화 전쟁, 음모론, 스토리가 덧칠되면서 실제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로 소비되고 있다. 이 둘 중 어느 프레임이 100% 맞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아마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MSTR은 단순 비트코인 레버리지 플레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MSTR을 비트코인보다 좀 더 레버리징된 주식 정도로 단순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반드시 인덱스, 규제, 룰,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한다는 점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26년 1월 15일 MSCI 관련 결정이 예정된 이 시점은 앞으로 그 MSTR을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지 말지 판단할 때 중요한 마일스톤이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 간접 노출에 대한 전략을 재점검해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저랑 다르게 MSTR, 코인베이스 혹은 다른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 이런 베타 플레이를 통해서 간접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전략은 앞으로 규제, 룰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얹어서 쓰고 계신 분들은 내가 틀려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룰이 바뀌어서 쫓겨나는 상황, 이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호들, 메릴랜드, 맥스 카이저, 아담 빌리브 이런 사람들의 서사는 사실 되게 재밌고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해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짜 이러다가 게임스탑 2.0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을까? 이 서사가 퍼지면 누가 돈을 버는 구조일까? 그리고 그 위에 인덱스 구성 비중, 패시브 자금 규모, 실제 실적 이런 숫자를 꼭 얹어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진행 중인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1월 15일에 나오고 모건의 보이콧이 실제로 은행 실적에 타격을 줄지 안 줄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슈들은 여러 차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그때마다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겠죠.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가격이 아주 싸가지 없게 요즘 보시면은 매일 하루에 6%, 7%씩 빠지잖아요. 그런 음봉이 뜰 때마다 저는 매수로 회초리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건과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진영
지금 크립토 트위터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를 쭉 한번 정리해 봤고요. 어떤 서사를 믿든 어떤 포지션을 취하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뭐 항상 자기한테 있는 거죠. 투본선입니다. 뭐 하락이 올 수 있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만 저는 시간을 무기 삼아서 열심히 제 유튜브 이름과 걸맞게 그냥 존버를 할 뿐입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지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또 존버하고 현생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좋은 가격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계속 가져보면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인데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번 제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이 코인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시장이 엄청 요동칠 때는 사실 영상을 찍기가 싫어요. 왜냐면 제 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영상의 업로드 속도가 늦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